2026년 최대 지정학적 사건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캐나다가 갑자기 미국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국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캐나다 총리의 첫 중국 방문으로 대담한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소셜미디어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캐나다가 중국으로 방향을 튼 결정에 집단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허세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 캐나다 외무장관 아니타 아난드의 발언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향후 10년간 미국 이외의 무역을 최소 50% 이상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위험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 카니 총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캐나다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완벽한 세상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형제처럼 지내며 활발히 무역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캐나다인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9개월 전 트럼프는 캐나다 등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구리 등 캐나다 산업이 미국의 고관세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세와 세계 불안정이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 달러는 가치가 하락했고 금값은 12개월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캐나다와 협력하는 대신 합병을 위협하며 51번째 주라고 농담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 여행을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주류는 진열대에서 치워지고 현지 캐나다 브랜드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5년 말 미국의 캐나다 내 평판과 트럼프에 대한 캐나다인 시각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마크 카니의 두 번째 인용문이 적용됩니다. 이제 캐나다인들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인들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을 가까운 미래에 신뢰할 무역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비교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특별한 통찰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다는 점입니다. 네, 최근 몇 달간 중국과의 관계가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더 예측 가능해졌고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중국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부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년간 캐나다와의 관세 정책을 최소 6번 중단, 면제, 변경했습니다. 계속 바뀌는 관세 정책으로 캐나다 산업계는 미국과 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업인은 미리 계획할 수 없고 매일 미국 대통령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린란드를 정복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시도에서 그는 다시 한번 유럽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8개국 이 처벌로 관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획득을 강요하려는 의도입니다. 지난주 저는 전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의 트윗을 공유했는데 그는 트럼프가 계속 제국 불량국가 지도자처럼 행동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것이고 중국은 더 이성적이고 평화로우며 규칙을 준수하는 강대국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대사의 트윗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중국 전환은 전례 없고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겐 이것이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가 세계를 중국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과거 미국을 성공 모델로 보던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을 적으로 베이징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캐나다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러한 주장을 상당한 증거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연구 자료와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에 트럼프가 어떻게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세계 영향력이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라고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 답했습니다. 미국인 54%도 베이징이 더 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 시민의 51%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이 동맹국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같은 국가들에게 미국이 동맹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인의 16%, 영국 시민의 25%만이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깁니다. 같은 시민들에게 트럼프 당선이 미국에 좋은지 나쁜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모든 국가가 부정적으로 답해 트럼프의 세계적 인기 하락이 드러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베네수엘라 침공과 그린란드 합병 위협이 커지기 전 실시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트럼프가 세계를 흔들었지만 이제 세계는 중국에 빠집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의 국토안보 고문에 따르면 트럼프의 2026년 주요 외교 정책 주제는 식민주의와 팽창주의였습니다. 힘이 정의라는 것이죠. 미국은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고 원하는 것을 합병하며 서방구를 통제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은 캐나다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점을 얻기 위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친미적인 총리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하퍼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 시장을 진정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경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이고 캐나다는 전 세계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등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솔직히 이건 미국 반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분쟁과 상관없이 캐나다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저는 투자 사업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한 시장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스티븐 하퍼의 이 영상은 캐나다가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티븐 하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총리를 맡아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기 중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경제가 강해져 2007년 9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와 같아졌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에서였습니다. 사실 하퍼 정부 시절 경제가 번영했던 주된 이유는 중국과 훨씬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퍼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목재와 같은 많은 캐나다 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중국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과거 외교 정책 목표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미국에게 큰 기회 상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항상 미국 이익에 매우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웨이 CEO의 딸인 먼관저우를 미국 정부를 대신해 체포한 것도 캐나다 정부였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기 먼관저우는 캐나다에서 약 3년간 가택 연금됐고 이로 인해 캐나다와 중국 간 긴장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만큼 더 나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사실상 미국만을 의미한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내 캐나다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이 협상은 25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새 외교 정책으로 마무리가 빨라졌습니다. 유럽과 중국도 협력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다시 유럽연합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격 협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협상은 트럼프의 무역전쟁 결과입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중국과 맺은 새 무역협정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늘 미국의 작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협정은 북미 시장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첫째, 두 가지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합니다. 전기차와 카놀라유입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무역이 연간 수십억 달러 늘고 이 협정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북미 시장에 점차 도입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는 4만 9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자국에 들여올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 전체 자동차 시장의 25%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이 6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4년 저스틴 트루도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100% 관세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2026년 현재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첫날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행정부는 미국 광물 생산 증대 위한 즉각적 조치라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들에게 구리와 금을 포함한 국내 광물 생산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2025년 10월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부는 알래스카 북부의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주요 인프라인 엠블러 도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휘슬러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남중부에 있어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이 승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비즈니스에 열려 있고 대규모 자원 개발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 지원도 강력합니다. 알래스카 주지사 마이크 덜리비는 경제 성장과 광산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 지지하며 휘슬러 프로젝트 현장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2025년에는 미국 상원의원 리사 머코우스키와 하원의원 애닉 베기치 등 워싱턴의 알래스카 대표단이 이 프로젝트를 방문했습니다. 휘슬러 프로젝트의 광물 자원 추정치는 약 2억 9,400만 톤의 톤당 0.68g으로 추산됩니다. 금 등가로는 표시된 등급에서 6억 4,800만 온스의 금 등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1억 9,800만 톤의 톤당 0.65g이며 이는 금 등가 4억 1,600만 온스에 해당합니다. 이 자원 추정치에 금에 더해 추정된 금 등가입니다. 이 광상에는 구리와 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최근에 중요 광물 목록에 추가되어 트럼프 행정부가 탐사와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회사의 소유 구조가 매우 독특해서입니다. 발행 주식 78%를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주가 전체 주식의 78%를, 경영진과 내부자가 45%를 보유 중입니다. 여러 촉매제가 동시에 나타나 이 프로젝트가 제 관심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제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금, 구리, 은 등 귀금속과 산업용 금속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한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 지원도 더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휘슬 프로젝트와 앵커리지 지역 연결을 위한 웨스트 수시트나 접근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진행 중이며 US 골드 마이닝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경제성 평가, 일반적으로 예비 경제성 평가 또는 예비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이 평가는 잠재적인 경제적 요소에 대한 초기 단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비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금과 구리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시점이 주목할 만합니다.